여러분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버텼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차단당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버텼고, 상황만 정리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 하나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죠.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내가 조급해지면 다 망칠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눌렀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게 성숙한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일상이 다시 굴러가고, 여러분의 하루는 여전히 그 사람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끝나는데, 정작 관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락은 없고 사과도 없고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엔 언제쯤 올까 였던 질문이 정말 오긴 하는 걸까로 바뀌고,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 기다린 건 아닐까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돌아오는 걸까? 내가 더 참고 더 이해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기다림 자체가 처음부터 의미 없는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덜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더 잘 기다리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인내가 부족해서도,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서 있던 위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간의 문제로 착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위치가 바뀔 때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그 관계를 끝난 것도 다시 시작된 것도 아닌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냥 보류된 상태, 미뤄둔 상태,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후회도 결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다려주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강요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관계를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젠가 생각해도 되는 옵션으로 둡니다. 이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현재에서 멀어지고,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카드 중 하나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인식이 굳어집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관계,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지금 잃지 않아도 되는 감정.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그 어떤 후회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후회는 잃었다는 감각이 생길 때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이 감각을 차단합니다. 상대는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감정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도 왜 상대는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런데 바로 그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조용히 기다린다는 건 상대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현재형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현재형일 때만 감정이 움직입니다. 과거형이 되면 기억만 남고, 미래형이 되면 기대만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형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언젠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가정. 이 미래형 상태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관계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떠난 위치 그대로 있고, 여러분도 떠나지 않는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더 아픈지만 달라질 뿐, 관계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더 소모됩니다. 더 생각하고, 더 해석하고, 더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반대로 상대는 점점 더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해볼게요. 상대가 돌아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잘 기다렸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건 감정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잃을 수 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감정을 재배치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는 감정을 다시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상대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돌아올 확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반박합니다. 그럼 기다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다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다리는 위치를 바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의 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로소 상대는 처음으로 관계를 현재형으로 인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 감각이 들어올 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에게는 아직 선택의 비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잃는 게 없었고, 미뤄도 문제가 없었고, 침묵해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흘렀을 뿐 감정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으로 설득하려 했고, 상대는 시간으로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기다리는 쪽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같은 위치에서 기다릴 건지입니다. 관계는 마음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위치로 유지됩니다. 누가 더 중심에 서 있는지, 누가 더 주변에서 맴도는지, 누가 선택권을 쥐고 있는지, 이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기다림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기다리는 방식이 상대에게 너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편안했고, 너무 예측 가능했고, 너무 잃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감정은 안전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은 불확실성이 생길 때 움직입니다. 선택을 강요받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멈추고 기다림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끝난 걸까?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내가 혹시 놓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떠한 후회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관계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 건지, 아니면 이 관계를 현재형으로 끌어올릴 건지. 감정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뀔 때만 움직입니다.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위치에서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기다림을 계속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을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빠져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리였습니다.